들어오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도 그죠? 자, 시간이 진짜 빨리빨리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말을 했던 거는 이걸 앞부분을 자르는 걸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앞부분을 자르는 편집기를 그냥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조금 몇 분 들어오시면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가 됐고요. 저는 오늘은 지금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막 급하게 충전하고, 어제 제가 충전을 안 하고 잤더라고요. 하마터면 알람도 못 받을 뻔했습니다. 자, 1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계시네요. 그러면 한 1분만 좀 더 기다렸다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부분을 좀 자르는 방법을 알아가지고요. 공조님 안녕하세요. 시라님, 책상국님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차이님, 이영미님, 야, 우리 고정 멤버는 다 들었다. 됐다.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앞부분을 편집하는 거를 또 알게 돼가지고, 항상 이게 영상으로 업로드 됐을 때 앞부분이 너무 길면 다 나갈 것 같아요. 걱정을 했는데, 그걸 알게 돼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 정도, 1, 2분 정도는 소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어나는데 안 힘드셨어요? 지금 막 겨우겨우 이제 해서 일어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자, 여러분들 물 한 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제 얘기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돈입니다.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왜냐면 우리가 내가 꿈꾸던 거를 실현한다. 내가 마지막에는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한번 업을 삼아야 되지 않겠나. 나도 한 번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사업가가 한번 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돈이 되려고 한다면 돈을 진짜 잘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판다, 내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판다, 누군가는 지적재산을 판다, 뭔가를 팔아야지만 돈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제가 사업한 지 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같은 업계에 있던 그 분들이 어떻게 이 금액을 책정하는지를 먼저 살펴봤고, 시장의 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시장 단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리에 관련된 일을 하니까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어떻게 우리의 서비스 상품을 파는지를 먼저 통계를 내는 거죠. 일단 제가 제일 처음 말했을 때 제 친구가 이 서비스를 받게 됐고 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몇 군데에 이제 견적을 내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견적 금액을 내는 산출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사람당 얼마의 금액이 있고 곱하기 그 사람 인원수로 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한 집에 3명이 온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현재가로는, 지금 시장가로는 2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원이 한 사람당 금액이고, 총 우리가 3명이 들어와서 일을 할 거니 6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대구만 그런가 싶어서 제가 서울에 또 한번 알아를 봤어요. 가격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통계적으로 지역별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데 대구는 이렇게 금액을 책정하는구나. 근데 금액이 똑같았어요. 세 군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견적 내는 방법도 똑같았고, 이렇게 서비스 하는 방법도 똑같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의 태도, 애티튜드라고 해야 되죠. 그런 모든 방식들이 똑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비자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느끼는 거, 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느낄 정도로.
근데 그 당시 제가 이 일을 했을 때만 해도 그 서비스를 교육하고 하는 곳이 많았지만 정말 큰 협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이걸 잘 해왔던 협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었고 많은 교육을 하고 그럼으로써 지점이 생기면서 그렇게 가격이 통일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시작할 때 그 금액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시장가니까. 그래서 저도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처음에 저는 20만 원으로 안녕하세요. 바로 20만 원으로 책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장 단가와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실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으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20만 원으로는 시작을 하기가 조금 꺼렸지만 그래도 시장 단가에서 갑자기 이렇게 내리면 안 된다는 괜한 이런 상도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만 원을 하되 점심을 다른 데서는 고객한테 이제 받는 견인데 저희가 음식을 산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서 조금 다르게 해서 제가 그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서비스 금액을 좀 낮췄죠. 근데 바깥에서 보는 단가는 똑같지만 제가 점심을 제가 사는 곳으로 인해서 조금 다르게 했던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 일을 시작을 해서 사람당 금액으로 서비스의 금액을 이렇게 똑같이 했죠. 하다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저는 제가 자신감이 많이 붙었고 그리고 내 일의 성과가 정말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많이 배우고 업계에서 하던 룰이 있었는데 웬만하면 큰 가구는 옮기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한 3분이 가셔서 큰 가구를 옮기게 되면 사실은 그 후일담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방을 해야 돼요. 주방을 해야 되는데 주방에 싱크대라는 거는 거의 이제 붙박이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물건들을 다 빼내서 정리를 하는 것은 사실은 3명이서 예상 가능하잖아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지 시간이. 근데 거기서 갑자기 냉장고의 위치를 바꿔. 그러면 일이 하나 훅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이 생겨서 시간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위험 부담이 생겨요. 여자 3명이 냉장고를 옮긴다? 만약에 옮기다가 뭐가 부러질 수도 있고 뭔가 위험 요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피로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냥 물건을 정리하는 것 이외에 냉장고를 옮긴다는 건 아주 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혼자 가서도 집 전체를 했었고 그리고 그런 물건을 정리하는 것보다는 가구를 옮겨야 된다는 게 너무 컸었고 또 가구를 옮기는 것 자체를 냉장고 하나가 아니라 전체 집안을 봤을 때 크게 이동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디자이너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만족도가 아주 크고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창작이 디자인료가 붙어야 된다는 생각을 일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다르다. 결과가 다른데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이 사실 내 가격이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거는 항상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때는 저는 장부처럼 이렇게 종이에다가 제가 매일 하던 일을 적고 그리고 거기다가 단가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를 받았고 그리고 일의 양을 얼마나 내가 해냈고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기록하던 거를 그런 생각이 딱 든 후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기록은 장부에는 다이어리라고 해야 되겠다. 장부가 너무 이상하다. 다이어리에다가 그 있었던 그런 데이터들을 몇 명이 투입이 됐고 돈을 얼마를 받았고 내가 결과치가 얼마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갔던 그 내가 디자인료에 그 한 5단계 정도를 넣었던 거죠. 요 집은 디자인료를 이렇게 냈고 요 집은 디자인료가 한 최상급이고 이렇게 5개로 분류를 해서 했고 그 모든 것들은 더 자세하게 블로그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블로그라고 해서 그냥 일을 비포 앤 애프터만 적은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제가
얼마나 내가 생각을 했고 내가 얼마나 더 이 집의 변화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가구를 몇 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가구가 아닌 테이블, 뭐 거실장 정도가 아닌 크게 사람이 붙어서 인력이 필요해서 해야 되는 가구를 몇 개를 옮겼다. 뭐 이런 통계를 내기를 시작해서 기록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다가 만 2년 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디자인료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리스크가 많았거든요. 이게 기술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옮기다 보면 장판이 째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보상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담이 어떤 가구는 충분히 옮길 수가 있는데 어떤 가전을 옮기는 데는 조금 더 다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자분의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때 이렇게 그런 걸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외부 인력을 끌어서 그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통계가 탁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저는 제 일을 2년 만에 프라이싱 가격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평당으로. 네, 업계 최초로 진짜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모든 다른 업체에서는 다 사람 곱하기 금액으로 다 환산을 하는데 여기는 평당으로 한다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는 다 사람마다 다르는데 저는 그게 그냥 얼렁뚱땅 내가 뭐 TV 나왔기 때문에 내가 유명하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부터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거를 바꿨던 거죠. 일단 법인으로 한다는 거는 개인 사업자 때는 사실은 신고를 하는 거는 현금으로 받으면 사실은 모르죠. 맞죠? 개인 사업자라는 거는 현금으로 받기도 하고 금액 단위가 작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외부에서 이제 남자분을 인력을 구한 게 아니라 자체 내에서 저희가 소장님을 구하기 시작을 하면서 채용을 시작하기 되면서 모든 것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금액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만약 20만 원으로 계산하던 거를 25만 원, 30만 원으로 한다면은 사람이 소비자가 입장에서는 갑자기 여기는 뭐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 전에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30평대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몇 명이 투입이 되고 보통 30대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할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다 통계를 내서 저희는 평당으로 금액을 바꾸기 시작을 했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된다는 거는 일단은 고용된 인원이 생겼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현금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카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그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평당을 냈을 때는 내가 그 통계를 내는 것 이외에 집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다른 서비스들, 이사, 그리고 입주 청소, 그리고 인테리어까지 다 어떻게 가격을 매기는지를 다 알아를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만 그걸 평균을 낸 게 아니라 좀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생각에 있어서 평당으로 계산하는 곳은 어디더라 라는 그런 것도 냈고 또 하물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그 고객의 원하는 단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만큼 서비스를 추가를 시켜서 해드리는 것까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물건 서비스죠. 거기에 단가를 바꾸면서 프라이싱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제가 한 단계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통계를 낸 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 내가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서비스가 아님을 뭔가를 또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20만 원 곱하기 몇 명, 이 계산하는 법 자체가 그냥 손으로 하는 서비스 값 이렇다고 느껴졌어요. 그냥 그게 당연하지 않나? 네, 서비스 값. 아니 서비스야. 이것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야.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그러니까 5명이면 5명이 손으로 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플러스 분명히 창작, 디자인이 가미되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고민을 하던 차에 그거를 기본적인 금액으로 넣고 그 위에 금액까지 플러스 시켜서, 그러니까 이 금액을 사실은
진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단가가 나왔던 거예요. 얼렁뚱땅 나 평당으로 해야 되지. 평당으로 우리 얼마 하지? 우리 한 10만쯤 하면 되나? 우리 한 15만쯤 하면 되나? 그러면 30평이면 얼마면 되나? 뭐 이렇게 얼렁뚱땅 낸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상업을 분석했고, 그게 우리 같은 업계뿐만 아니라 주거에 서비스를 하는 모든 업계를 다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진입이 돼 있다고 느껴졌고, 그런 것들을 가격을 바꿈으로써 같은 업계에서 가격에 환산을 바꿈으로써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프리미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한 지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2년 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했던 제가 좀 지나고 나니까 좀 아찔하면서도 기특해요. 근데 그거는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분명히 어제와는 다르고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거를 확신하게 됐으니까. 제가 제 주위에 저와 정말 반대되는 성향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저희 남편. 저희 남편이 진짜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굉장히 분석적인 사람이고 세밀한 사람이고, 또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살다 보니까 저는 진짜 제가 오죽하면 쏜덕했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천둥 번개와 같이 막 그냥 치고 나간다, 밀고 나간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붙여준 2018년도에 생긴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이런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저희 남편은 조금 더 계속해서 더 꼼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신랑이 처음에 제가 이렇게 금액을 바꾼다고 했을 때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위험 부담이 크다. 누가 맡기려고 하겠느냐? 뭘 근거로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처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반감이 생길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럼 저는 그걸 다 받아 적어요. 처음에는 왜 그런 말을 해서 초를 쳐? 뭐 이렇게 좀 접근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느샌가 이 우리 신랑이 말하는 거는 내가 보완해야 할 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메모를 하고 그거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용기를 가지고 제가 바꾼 방법으로 금액을 산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예상 밖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접근했을 때 왜요?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왜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블로그를 정말 만 2년, 그러니까 거의 3년 가까이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썼거든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비쌀 거다. 프리미엄이 있을 거다. 왜? 다르니까.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저한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도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시장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 서비스, 지적 대상, 이게 굉장히 그냥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막연하게 나도 40살까지 살면서 40이라 하면 경상도 말이라 그러더라. 40살까지 살면서 그냥 몸으로 내가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어거지다. 팔고 있는 내가 알게 돼요. 그러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거를 하겠다고 마음을 잘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우리 모두는 정도는 아니까. 근데 저는 그 정도를 분명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보는 소비자가 확실히 느껴요. 근데 그게 딱 시너지가 나면서 저는 제가 하는 업계에서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는, 돈을 더 내서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받을 만한 마땅한 가치가 있는 서비스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너무 제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셨을까요? 이게 뭔가 굉장히 접근하는 걸 여러분한테 좀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제 이 라이브가 장점은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는 거지만 단점은 뭔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용어와 그런 것들을 쓰고 있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까? 이거 사실은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오늘 제가 열심히 한 19분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답이 아무도 없으세요. 이해된다고 공조님이. 네. 여러분이 지금 팔려고 하는 가격을 잘 측정하세요. 책정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힘이 나요. 우리는 처음에 말을 했듯이 이 일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가세요. 힘들 때마다, 일의 현타를 느낄 때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냐고. 돈 때문에 이겨낸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그게 먹히고 또 돈을 벌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많아지면서 많은 현타가 오기는 하지만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돈 때문에. 근데 그 돈을 잘 측정해야 되고 잘 매겨야 돼요. 자, 식당이야. 식당인데 똑같은 음식을 비빔밥을 판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떠한 디저트를 제공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들을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죠? 시라님이 내가 떳떳하게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설정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죠. 제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나름대로 기승전결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는 한데 너무 제 식으로 풀이하다 보니까 항상 이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을 정말 흔히 말하는 개떡같이 말해도 여러분이 정말 찰떡같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 또 항상 제가 말을 좀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해라라고 할 때 저는 되게 많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는 건데 코코어들이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플러스 고객은 지불 대비 충분히 더 받았다고 느끼는 게 일치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거를 저도 그게 인사이트가 남을게요. 제가 막 이렇게 떠벌떠벌거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딱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댓글을 써 주신다든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이게 나눴던 거를 여러분만 나누는 게 아니라 갖고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제가 이 말을 전달하면 여러분은 이걸 갖고 가시고 저는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는 거 갖고 한 줄 요약이 되면서 다음에 누군가에게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해주시는 그 정리된 말을 써먹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서로가 이게 상생한다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치를 제공하는 자신감, 그거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거는 돈을 올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 이럴 수 있다, 고객한테 제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면 그 금액을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 서비스를 할 때 내 자세가 달라져요. 확실한 건 나는 당당하니까. 우리가 당당하지 않은 걸 뭐 요구할 때는 쭈삣쭈삣하잖아요. 애초에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라고 접근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돈 꿔달라 할 때 그런 거죠. 그죠? 당당하지가 않으니까 그럴 땐 쭈삣쭈삣 뭔가를 말을 확실하게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당연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또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그거를 고객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공주님이 나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비롯된 나의 가치 설정은 나의 일의 원동력이 된다. 맞아요. 나는 다르다라는 거를 조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법인으로 전환을 되고 그리고 제가 지금도 제가 하는 고용자가 이제 정직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많은 분들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불러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2019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오늘 와서 일을 아침에 일을 받아서 해치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협의하고 논의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일을 진행시키는 사람이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표현이 아니라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건 결국은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팔려고 하는 물건, 가치,
지적 서비스, 지적 재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매길지, 아니면 지금은 어쨌든 처음에 창업을 하려고 하면 자신감이 있다는 우리가 없잖아요. 그죠? 뭐 내가 예를 들면 이 일을 예전에 했기는 했지만 했던 일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이걸 사업을 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분명히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동종업계와 똑같이 나아가야 되겠지만,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시점에서는 가격을 달리 해야 되겠다 라는 시점을 두고, 그 시점을 위해서 당장에 어떻게 바꿀지, 뭐 가격을 뭐 예를 들어 상담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시작에는 비슷하게 책정을 해야 되겠지만, 언제쯤에는 내가 정말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이런 상담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때쯤에 설정을 했는 가격에 맞게끔 내가 나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목적을 달리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치를 정하겠지만, 저는 그거를 내가 팔 수 있는 것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당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무한하게 나를 깎을 거고, 내가 팔려고 하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이기 위해서 무단하니 연구하고, 그거를 공부를 하고, 나를 연마하고,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부가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죠. 네, 저는 그래서 정말 저는 정리수납법을 공부하지 않았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미술관도 진짜 많이 다녔고요. 박람회를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테리어보다는 사실 미술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도를 봤어야 됐고 구성을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건 아니더라도 저는 계속 원데이 화실을 다녔어요. 화실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눈에 익을 수 있도록, 그냥 딱 집에 왔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그게 구도가 잡히도록, 구성을 잡힐 수 있도록, 그러려면 미술을 공부해야 된다 싶어서 저는 끊임없이 미술을 공부했고 그림을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어떠한 책을 보고 어떠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 27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편집점이 없고 항상 그냥 그대로를 올리기 때문에 이게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이 캐치를 해주셔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제가 여러분을 믿고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 항상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가지고, 이영민 님이 오늘 저에게 너무 유익하네요. 네, 이건 진짜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항상 하고 나면 유익하지 않거든요. 이래가 안 된다 싶어가 나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서 목표를 잡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 네, 맞습니다.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공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경영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우예우예 사업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확실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많은 직원이 생겼고, 이제 사업을 한지, 이제 법인이 됐는지 2019년이 됐으니까 4년 차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젠 진짜 경영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실력으로 나의 가치를 올리고 그에 타당하게 가격을 설정하자. 정리해 봅니다. 네, 설정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내 대표님 공부법도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제가 공부를 그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공부법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순차가 없어요. 사실은 제 주변에 항상 책도요, 한 5권을 옆에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제가 끈기가 없거든요. 끈기가 없고, 또 약간 ADHD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것저것 하다가 막 산만하게 일을 하다가 뭐가 한 개 꼽히면, 막 거기서 완전 파고드는 거죠. 밤을 새고 막 이러는 거죠. 네, 그런 공부법으로 조금 썬더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이걸 말을 하면서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하지만 이렇게
좀 엉성한 라이브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코들이 오늘도 진짜 유익했습니다. 이게 3개나 이렇게 따봉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내 캉 너희 캉 우리 모두 캉캉 그냥 우리 덕분에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서 진짜 감사하고요. 내일도 또 이렇게 얼렁뚱땅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금액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해야겠어요. 예, 이영민님 돈은 똑똑한 거예요. 돈은 중요한 거예요. 돈은 잘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우리는 또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라이브의 묘미. 예.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라이브를 하면서 사실은 걱정도 많이 되지만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제 날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도 너무 좋고요. 이를 통해서 저는 사실은 정리에 대해서 만약에 얘기를 지금 얘기한다면 사실은 왜 이렇게 신이 안 나냐고 봤을 때 이거는 지금은 여러분 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뒷부분을 자를 수도 있고요.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건데 제가 무조건 그냥 시작하라 하잖아요.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시작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정리를 시작할 때만 해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유튜브로 전할 말이 될까? 이런 말들은 다 하고 있는 말 아닌가? 내가 말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뭐 어때? 내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길이 열리겠지. 그러면서 그때도요. 그냥 막연하게 그때도 저는 마이크 안 샀던 것 같아요. 마이크 안 사고 그냥 핸드폰 켜고 무조건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작을 찍고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냥 이렇게 편집을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어가지고 하다 보면 실력이 늘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게 어느 선상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진짜 큰 걸 요구하게 되거든요. 특히 정리에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고 빠르게 성장을 해서 또 개인적으로 많이 인플루언서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팍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하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이게 그 당시에 그때 저는 아주 뒤에 가서 걱정이 되고 위기감이 느껴지고 책임감이 느껴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야. 아싸리 왜? 내가 못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접근할 때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뭐 하면 되지. 내보다 잘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뭔가 시작을 할 때 좀 자신감을 붙으면서 내가 한 개를 알고 있으면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정리도 시작을 했고 그걸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걸 책을 쓰기 시작했고 했던 것 같아요. 최고점에 올랐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두려웠던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창업을 할 때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저도 알아요. 이런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뭐 김승호 회장님이나 뭐 켈리체 뭐 이런 분들 막 김미경 회장님 이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다르잖아요. 나도 거기 배우니까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니까 근데 나는 그분들과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들어오시는 분들 그분들의 수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한두 번 듣다 보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 사람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소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 친구 저 정도는 내가 따라 할 수 있겠다 그런 그런 게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저는 굉장히 지금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정리에 대한 이야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보다 더 자신감 있어요. 왜? 좀 기준치가 제 스스로가 낮다는 걸 알고 인정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이 나요. 사실은. 정말 신이 나요. 하고 난 다음에 후회도 하죠. 조금 더 정리하고 얘기할 걸. 근데 끝나고 나면 신이 나요. 왜냐면은 요것도 내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여러분들이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이야기였다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그분들이 이미 듣는 저희도 신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뻔한 거 내가 익숙하게 아는 거 이거 어제도 했고 오늘도 또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랑
여러분한테 한 개라도 내가 부족하지만 요거 이만큼 하는 거라도 나눠 묻겠다고. 나눠 묻자 우리. 니랑 내랑 모르잖아 우리 둘이. 뭐 이런 거 그런 걸 나누는 게 신이 나니까 그게 좀 그런 에너지까지 여러분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이걸 시작한다 했을 때 저희 유튜브 저희 이제 정리왕 유튜브를 하고 있는 마케팅부가 총 이제 회사 내에 마케팅부가 4분이 계시는데 다 반대했거든요. 대표님 처음에 얘기하는 거 아직 이르다. 그러니까 그들도 기준을 높게 하는 거죠. 뭐 빠랑 하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리고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도 예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 막 편집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하잖아. 아무도 이제 여기에 이제 투자했는데 아무도 효과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이제 저쪽에 이제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죠. 근데 나는 이걸 하고 싶거든. 왜?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오늘 35분 길긴 긴데요, 여러분. 너무 신이 나가지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요. 3주 정도 라이브를 들으면서 이영민님이 실천력을 매우 느끼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라도 맞아요, 여러분도 뭐라도 하세요. 지금은 유튜브를 당장을 한다는 거는 얼굴을 내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그게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과 아무도 안 봐요. 저도 지금 한 몇 분밖에 안 보시잖아요. 정리왕은 많은 분들이 기대치를 갖고 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요. 몇만 명이 보고 몇십만 명이 본단 말이에요. 어떨 땐 몇백만이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뭘 시작을 하죠. 아무도 안 봐요, 솔직히. 나도 지금 아침에 10분이 보는데.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어떠나, 좀 빨리.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요. 그게 팩트예요. 저도 이걸 시작하는데, 제 얘기는 제가 이런 걸 한다 해도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안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한두 가지라도 어떤 소스를 얻기 위해서, 그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 썬더와 함께 하자라고 일어나시잖아요. 깨알같이 쪽쪽 저희 한두 가지를 빼서 쪽쪽 여러분 진짜 빨대 꼽으셔도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저한테 빨대 꼽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가고 싶은 거 싹 가져가가지고. 네. 김자영님이 들어오셨구나. 이런 시간에 정말 대단하세요, 대표님. 김자영 씨는 저희 정리왕에서 오신 구독자분이신데요. 네. 시라님, 코크님 개인 채널 하세요. 제가 볼게요. 이제 코크님 이제 부담스럽다. 왜냐하면 하세요. 근데 코크드리님 무슨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다를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이쪽 채널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는 안 보나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했잖아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뭘 할 때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시작하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너무 신이 나. 사람들이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창업 한마디만 하고 이 창업을 시작을 할 때 창업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쭉 라인업을 세워봤을 때 나는 알거든. 그들과 내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 나도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이 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그 에너지까지 가치라는 게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다 받아가시고 우리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년 뒤에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정리가 싹 되면서 확실하게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창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자희님 지금도 꾸준히 배우려는 대표님 짱 멋있어요. 차이님 주제도 좋지만 중간중간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이제 배워야 되니까 같이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걸 응원하겠습니다. 하트. 오늘도 너무 신나고 행복한 아침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도 엄청나게 성공하시는 분이 이렇게 같이 성장하자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에너지 넘치고 신이 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나세요. 오늘 하루도.